브리노 라트루 이분 어찌된 영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녹음을 시작했나요 우리? 네. 시작이요. 제가 녹음 항상 듣는데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혼자 막 떠들어대다가 그게 내가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괜찮아요. 좋은데 저는 난 좋아. 네. 고유명사 전 좋은데요, 왜? 아니, 고유명수. 내가 이거 괜히 추천을 했다. 고유 아닌데 이 책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전효은 작가 책 읽을 때 브리노 라투르가 뭐지? 그 빨간 책을 읽을 때 나왔었어요. 그 교통이랑 철도에 오타쿠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치. 그래서 그때 이 책 제목을 읽고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참석하는 방법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약간 그 기후 위기의 상황에 이제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이 지구란 행성 안에서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아가야 하느냐. 근데 이제 그 전현우 작가가 말할 때는 그 교통의 문제, 그래서 개인화된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타지 않고 윤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제 교통을 내가 철도라던가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막 논증할 때 이 사람을 들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책 한번 읽어봐야지. 그때 그 책이 이 책이었는데 이후에 찾아보니까 브리노 라투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것의 특징이 약간 철학적이거나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설명을 하는데 과학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 막 2차원의 그 양극이 있다. 근데 다른 차원이 하나 개입한다. 근데 그때 뭐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서술이 그러니까 그 과학적 분석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런 그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논증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되게 잘 들여다보면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철학이라던가 그 사변적인 그 어떤 그 세계와 그 논증 가능한 과학적 세계 접점에서 약간 새로운 그 사고의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철학가적 그런 그 정치 철학도 아니라고 아무튼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융복한 컨버전스? 그런 사고의 핵심이어서 이 사람의 대표작은 제가 그 철학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제가 궁금하다. 뭘 제일 먼저 읽어야 되냐 했더니 과학 인문학 편지라는 책이 있대요. 그게 제일 쉬운 인문서래요. 그거 먼저 읽어라. 샀어. 네, 1장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먼저 읽자고 하긴 그렇고 우리 이 책을 그러다가 우연히 샀는데 뭔가 우리가 앞에 서문만 읽고 너무 재밌다. 서문만 읽고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생태 문제, 환경과 기후 환경의 문제에서 장소와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웠다. 근데 그 전체 맥락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가 어렴풋하게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뚜렷하게 설명하려니 제가 아직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독서를 마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그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나쁜 놈인지를 잘 몰랐는데 트럼프가 진짜 나쁜 놈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공간지에 그 에드워드 머시기 하는 그 외국 교수의 그 기고문을 번역해서 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한 행위들이 그 건축계에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정면에서 정면에서 부정하고 그런 거 없어. 기후 위기 따위 없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탈퇴하고 파리 협약 이런 거 다 탈퇴하고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자국 안에서의 파급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 기사를 이제 번역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잘 몰랐네. 정치라는 게 건축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가들한테 이렇게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당하고 이용당하고 뭐랄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프로파간다처럼 우리 딱 내세우고 뒤에 싹 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또 똑똑해야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뭐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서 이 책이 좀 재미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감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명세 만족하시나요? 그거를 어디까지 몇 챕터까지 읽으셨어요? 아니 그 궁금 질문이 왜 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래? 숙제 검사. 아니 이게 되게 챕터를 저도 이게 되게 읽기가 희한하잖아요. 제목은 앞에 있고 뒤에서는 그냥 되게 순진하게 단락을 떠놓은 것 같은데 이 앞에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12챕터까지 읽었는데 12챕터 많이 안 읽었지만 12챕터 아 뒤에 중요한 얘기는 또 14부터 좀 나오는데 12챕터까지 읽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2챕터 힘들었어요. 12챕터. 근데 네. 아까 읽은 감상 12챕터까지 읽을 때 감상이었고 제가 이제 미처 다 도달하지 못한 어떤 흥미로운 그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너무 말을 우아하게 하세요. 그냥 못 읽어. 잘라 이거 잘라. 이 책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 얘기를 자기가 먼저 하는 거 알아요? 10부쯤에서 약간 그거 되게 웃기던데. 이게 나한테 모두 좋고 훌륭하다. 나에게 어떤 소용이지? 이 사람도 괜찮네. 약간 18까지 나를 힘들겠지만 열려있네, 사람이. 사람이 열려있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20에서 이제 내가 다 얘기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달라. 그러고 끝났어. 그러고 끝났어. 열린 약간 결말. 그거 같았다 방금. 나머지는 너희들이 얘기해달라. 책을 제대로 읽었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 설명해주신 거 아니 나는 그 뭐지? 글로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이거에서 이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까지 사고를 하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제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마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힘든데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다 다른 축이 있다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전제 조건을 나아가기 전에 일단 글로벌 플러스 마이너스, 로컬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계속 아무리 찾아가도 똑같이 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글로벌 마이너스, 그래서 글로벌 마이너스가 확장한다는 거야, 축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축소한다는 거를 비판한다는 얘기만 있어. 그래서 계속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가는데 내용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20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딱 밑에이지. 그래서 그걸 좀 4장에 3장에 그런 한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 4장이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4장이 32쪽에 33쪽에. 그러니까 저도 쭉 읽다가 구분하려고 한다. 뭔 여기다 소리지 하고 하고 다시 설명. 돌아왔어. 그래서 여기 있다. 뭐 했다. 했는데. 이해했다. 아니요, 근데 이걸 봐도 이해가- 뭔지는 말 안 하고 지지자들의 특성만 네, 말해서 네. 글로벌 마이너스를 뭐 비난하는 사람, 마이너스의 지지자들은 구식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작은 땅덩이만을 염려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글로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의가 안 돼서 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쨌든 어딘가에 다른 축에 대지가 있고 유인자 3이 있고 이러니까 그 틀에서 이해하지 말아라 해서 약간 희석시 물타기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 이해한 힘들었거든요. 글로벌화의 플러스랑 글로벌화의 마이너스는 글로벌하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글로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로컬과 글로벌을 대비시켜서. 근데 우리가 세계화 우리 말로는 세계화라고 해서 한국이 뭐 세계화로 나아가고 이게 전 세계를 이제 무대로 하는 어떤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건데 제가 느낀 건 세계화로 뻗어나가면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그 다양한 뭐 인류도 뭐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관습도 다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대에 따라서는 거의 약간 제국주의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표준화의 재단의 틀에 맞춰서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의 의미 같은 거 이거 합리적 이성에 따르면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작은 체에 걸러서
전 세계를 무대로 채 걸러서 마이너스 하는 방향. 그러니까 더 배제하고 너희는 야만적인 거야. 만들고. 너희는 야만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는 문명이 아니야. 너희는 문화가 아니야. 이건 야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시대적인 거. 그게 마이너스? 그게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게 우리는 글로벌화가 되면 플러스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은 세상을 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다양성으로 나아갈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반대로 표준화의 틀에 맞춰서 전 세계가 약간 서구가 만들어낸 근대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탈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이 문명도 아니고 이제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전통의 가치도 필요가 없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전시를 갔는데 예를 들어 지역마다 전통의 의류가 의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한의학 같은 거는 양방 서양 의학에 따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맥을 짚어서 어떻게 사람을 알아. 그거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합리화 이성의 책에 따르면 이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의 일부죠. 근데 이제 그 전통마저도 어떤 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과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갈라서 더 이렇게 마이너스한 방향으로 세계를 그 서구 근대화의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재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더 걸러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거 어떻게 이해했지? 그게 32페이지에 나와요. 이분이 나름 이게 그 너무- 명조체가 아니라 고딕체로 쓴 것들이 이게 끊어주는 그런 건데 두 개의 상반된 현상이 있었다 해서 이제 거기에 글로벌 플러스 얘기 한번 하고 마이너스 얘기 한번 하거든요. 30 몇 페이지? 32페이지. 몇째 줄? 그 로컬에서 중간에서 밑에 글로벌로의 두 개의 상반된 관점 현상이 전환은 있었다. 그 다음 문단이 방금 얘기했던 글로벌 플러스에서 늘어나고 더 많은 걸 포용하고 관점 늘리기. 네, 다양하고 관점 막 늘리기. 다양한 걸 고려하고 근데 사실 우리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화는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떻게- 표준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하나가 전 세계에 뿌려지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걸 품지 못하고 완전 작은 것들이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다 똑같아지는 그게 이제 글로벌화 마이너스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화 플러스는 뭐다 글로벌화 마이너스는 뭐다를 그렇게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러니까 저도 다시 가서 읽었거든요. 두 가지가 이해하기 대단하다. 두 가지가 다시 모였는데 다시 이러면서 가서 읽고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뭔데? 뭘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근데 구분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앞에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글로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그렇게 큰 축이 또 아니기도 해서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보다 어쨌든 자연과 이 신기후 이 기후 문제와 정치를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 동일선상에 놔야 된다. 뭐 근대화를 동일선상에 놔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글로벌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거기서만 조금 혼동을 겪으면 또 되는 문제인데 너무 거슬리는 거야. 맞아. 이거 독서할 때 이게 정의되지 않고 가는 거 너무 싫잖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그 구멍이 나서 이걸 뒤에를 이해를 못하나? 뭐 약간 그런 찝찝함이 그런 게 계속 점점 몇 있었어요. 개가 쌓이니까 맞아. 그리고 다이어그램에서 한 번 또 이해 못하고 맞아. 그게가 정리되니까 중간에서부터 밀리고 아니 그 맨 마지막 결론에서 갑자기 유럽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143페이지에도 유럽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그 두 번째 문단 정도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방금 말씀해주신 글로벌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유럽의 뭔가 원죄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뭐 식민지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거랑도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글로벌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랑 이렇게 했던 게 글로벌 이미지와 과학적 공식을 가능케 했다. 이 범죄가.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물론 유럽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왜 너무 갑자기 유럽을 당연하게 말하지 했는데 이것도 연결되는 19세기 제국주의 본산이니까요. 근데 저는 글로벌화랑 세계화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게 김영삼 전부가 정말 잘못 이해하는 세계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문화적인 세계화가 아니고 본질은 경제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때 앞에 생략된 게 경제 자유주의지 이게 문화적 자유주의나 인권의 자유가 아니고 탈규제해서 각각 그 정부들이 자국 보호하고 있던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자유무역 체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그 글로벌화라는 게
시장이 하나가 돼가는. 근데 그게 제국주의의 시작이잖아요. 영국이 이런 이 생산물들을 팔 데가 없으니까 시장의 시장을 확장.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시장의 확장이 그들의 세계화였는데 우리는 그 단어만 생각하고 뭔가 문화적 통합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던 건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규제라는 게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공격이었고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유럽의 원죄라든지 그 제국주의의 잘못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걸 비판하는 게 전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 네. 유럽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 그런 게 있죠. 예. 나는 깨어있는 유럽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19부터 갑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네. 사실은 나도 나도 할 소리는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유럽이 구대륙이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유럽은 구대륙이 아니에요. 유럽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동네야. 역사도 얼마 안 된 신생 동네고 이 과학자라면서 유럽을 대륙으로 정의하는 게 대륙의 정의가 뭔데? 너네 지금 유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착각하는 거니? 유라시아잖아요. 근데 굳이 아시아를 떼내고 구분해서 우린 유럽이야. 유럽 대륙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과학을 표방하겠다고 했으면은 과학적인 물론 이제 그 문화 역사적인 정의로는 유럽 대륙이라는 어떤 지리적 명칭을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컨티넨트라는 그 대륙의 정의는 안 맞잖아요. 근데 굳이 유럽 대륙이라고 얘기하면서 구대륙이래. 그 약간 거기서 이제 저는 신뢰가 완전 싹 없어졌는데 왜 헛소리지? 아니, 여기서도 그냥 전제는 그 미국 까는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랑 까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아시아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왜 거기서 우리는 또 그 아예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어쨌든 트럼프랑 같은 인간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랑 척져야 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는 또 안중에 없어. 사실은 공격 대상이 미국인 거죠. 네, 지금 딱 그거죠. 네, 미국이 진짜 독특한 게 사실 식민지인데 최강국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미가 우리도 식민당해서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코웃음 치는 게 너네 정복자의 자손이잖아. 그냥 미국이 못됐기 때문에 네가 식민당했다고 말하는 거지. 진짜 원주민은 안데스 산맥에 처박혀 있잖아. 순주민들은 안 드러나죠. 네,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자기네 인권을 그 정체성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식민당하고 있는 사람은 뒤에 따로 있고 자기네들은 정복자의 자손이면서 미국이 못됐기 때문에 열폭하고 있고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원래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유럽 연합한 거잖아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망한 조별 과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열폭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제 자기네 패권이 이제 끝나가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더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아 너네 지금 무섭구나. 이제 끝나가는 거 너네도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건 것 같고 이 사람의 이 논지 안에 독자인 이 대륙 대륙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인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마이너스예요. 글로벌 마이너스예요. 그 자기는 글로벌 플러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존재를 어떻게 볼 건가. 맞아. 근데 중국을 굉장히 막 뭐랄까 악의 축처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을 제조국으로 만든 거는 유럽이잖아요. 그 제조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 시장을 거기다가 기업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더 선진화돼 가고 있으면서 제조업이라든지 연기나는 공장 도시에서 내쫓듯이 그냥 나라에서 내쫓아서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 입장에서 자기는 관리자였고 식민지에서 뼈 빠지게 노동하면 되잖아요. 이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제조가 박살나고 나니까 중국이 이제 너무 거슬리는데 글로벌 플러스를 생각하면은 그 자기 원죄 왜 이 경제 지형이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싹 다 잘라내고 유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도 지금 네 땅 안에서의 인권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프랑스인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그냥 일상에서 프랑스인을 만나도 가끔 진짜 폭발하겠는 게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했어. 갑자기 뭐가 있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정치적인 거, 뭐 우크라이나의 배착,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크라이나 너네가 러시아 그냥 말 들으면 될 걸 안 해가지고 지금 3차 우리 인류가 3차 대전의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근데 저는 네가 말하는 인류는 프랑스인이니? 진짜. 나한테는 우크라이나인은- 우크라이나인들도 그들은 인류 인류가 안에 아니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해서 그 자기네들이 잘났고 자기네들이 우수하고 안 보이는 거지. 안 보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류는 나고 너네는 나머지한테 피해를 입히는 비인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진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초반에는 자기 굉장히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유럽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 그 이 책에 그 영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그 영토를 벗어나서 사고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저는 좀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브리노를 앞들어도 결국 어딘가에 이제 그 정죄 뿌리를 그래서 심어놓은 거 아닐까? 나도 못 벗어났다는 거를 알려서 자기의 이론을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이해를 받고 싶어. 빌드업 아닐까? 근데 참 우스운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브리노 라트르의 철학이 유럽에서 엄청 환영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이 규정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영토와 그러니까 신기후 체제 안에서 너네가 탄소 엄청 배출해놓고 100년 동안 온갖 석탄 다 떼놓고 우리한테 지금에 와서 공장 돌리지 말라고? 너네 다 발전해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할 거 다 하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딱 그 입장을 바꿔서 사다를 우리를 걸어서. 이렇게 주장할 때 너네도 이거 알고 있잖아 라고 쓰는 어떤 그 인용의 참조점이 근데 항상 그런 다리를 하나 거치지 않으면 걔네를 또 설득시킬 수 없는 어떤 한계? 뭐 그런 어떤 양가성 같은 것도 전 이걸 보면서 좀 느꼈고 제가 이번 스페인에 갔을 때 마드리드에서 첫날 딱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그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보트 타고 들어가서 구호물자 이제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다 사람들 데려가지고 구금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유럽에서 엄청 크게 걸기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반정과 이런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스페인에서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대형 도시에서는 다 했었는데 제가 도착한 날 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장 주변에 맴돌다가 저를 내려주고 이제 걸어갔는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나와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도로에 들어 눕더라고. 그 마드리드 거기 도로에 들어 눕더라고 여자들이. 그리고 들어 눕더니 갑자기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깃발을 꽂고 막 인증샷을 찍어. 근데 그 와중에 경찰이 나와. 나 마드리드 도착한 첫날부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생전 못 들으면 폭죽보단 너무 큰 소리야.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그때 뭐가 공포탄 같은 게 터졌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단 너무 공포스러운데 도착하자마자 그런. 첫날 근데 그 시위를 오늘은 만약에 바르셀로나에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하고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도시 일정이 있잖아요. 시위 일정에 맞췄구나. 바로 앞에서 충전을 들면서 가이드가 왜 이런 시위를 우리가 왔을 때 안 하는 거냐면서. 대박이다. 큰 경험했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딱 그걸 마주한 날은 딱 하루였어요. 결국 그 마드리드에서 갔는데 그때 되게 이제 세게 부딪힌 거예요. 경찰들도 다 오고 그 광장이라 이런데 그 무슨 알토? 뭐 아토차역이 제일 큰 중앙역이잖아요. 서울역 같은데 그 앞에 이렇게 막 다 군인 막 깔리고 막 실탄 들고 나오고 이러니까 난 너무 무서웠는데 그런 현장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다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약자들이 억압받는 사람만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남자가 쓴 거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뭐랄까요? 자기 계층도 못 벗어나는 것 같고 그 자기가 속한 사회도 못 벗어나는 것 같고
그 백인 남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근데 한 가지 희망은 그 백인 남자도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해졌다고 네, 자기가 생각. 위험해졌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저는 들었어요. 조금 그렇게까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144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 책 전반적으로 저자가 되게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읽었던 것 같은 구절들이 우리가 맘대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 없이 당신들 땅으로 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려고 막 오잖아요, 이민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주고받기고 여기서 우리가 침략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지가 돼서 모델이 돼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구절들에서 좀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깨어있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깨어있다. 오히려 네. 그 중에서는 깨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그게 지금 이런 이민이 이슈가 엄청나게 큰 네. 이슈긴 해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프랑스, 영국은 조금 아프리카를 반으로 쪼개서 두 나라가 먹었잖아요. 좀 자업자득인 거예요. 뭐 자기네들 심리에서 언어까지 프랑스어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오기 쉽게. 네, 같은 모국어 쓰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죠. 막을 수가 없죠. 근데 더 못된 거는 사실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 그 원거리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다 죽이고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손이라고 해서 모국어가 같은 거지. 사실 진짜 거기 다 원주민이 죽였기 때문에. 네, 섞여있긴 일부 섞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스페인 피가 섞인. 그러니까 유럽인의 꼭 스페인이 아니지만 유럽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아예 혈연으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가 식민한 거는 그냥 원거리에서 시장 관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다른 상태로 모국어만 같은 상태에 이민 오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사회 문제 일으킨다. 종교도 다르잖아요. 막 이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냐. 그거는 네.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깨어 있다기보다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역사를 몰라서 그 사고를 못하는 거면 몰라도 역사를 알면 그런 소리는 못하지. 근데 또 의외로 이런 사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브리노 라투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유명해진 게 이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자본주의 리얼리즘 읽었을 때 마크 피셔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향하는 종착점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계속 읽다가 왜 정치야?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정치의 어떤 문제로 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기반해서 탄생을 했고, 어떻게 따지면 통치와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어떤 그 세상을 이제 상정을 하며, 그래서 이게 정치의 문제를 이렇게 이슈로, 이 책 자체가 부제가 신기후 체제 정치잖아요. 아, 이거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본다는 거구나. 약간 우리 한나 아렌트 어디 뭐 읽을 때 인간은 뭐 정치적인 존재다 뭐 이런 거 읽었던 구절 생각나는데 우리가 100% 이해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결국 어떤 정치적인 사고와 그 어떤 정치적 변혁을 통해서 녹색당이 실패한 걸 여기서 계속 주장할 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얘는 진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대안도 결국 구체적인 대안을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고래 잡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고래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럼 뭐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잡지만 말아라 이러면서 잡은 고래 다 놓아주라고 하고 막 뭐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격한 어떤 형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이 없이 그냥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정치적 세계 안에서 그 녹색당의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준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걸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너네가 좀 생각해봐라 이 얘기인 것 같죠. 영토가 중요하고 이 정주성과 그 이주의 문제가 언제보다 첨예하게 돼 있고 이제 영토를 국가 기준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히토류가 여기서는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전 세계가 나눠봤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세계의 어떤 모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핀 담배 연기가 절로 가서 피해를 주는데 얘는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영토화 시켜서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땅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하고 이걸 하나의 그 주체의 어떤 그 제3의 인자였나? 맞아요? 제가 제대로 유인자. 제3의 인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제4의 인자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이 그 자장이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상황.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모르는 상태?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고 나니까 그럼 무엇을 긍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을 다 버리고 나니까 뭐 믿지? 막 이런 상태 있잖아. 날 믿어야 되나? 근데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어떤 우리의 그 교착의 상태가 있는데 여튼 이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기존의 관성이나 기존의 체계나 기존의 그 정치적 구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했어요. 초반기에 저는 그 인계 영역 나올 때 그때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재밌나 보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놓고서 책이 얇으니까 언젠가는 맞아.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안 읽히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다가 근데 앞에 또 까먹었어. 임계영도 까먹었어. 그러고서 다시 이제 또 읽어. 어제 밤에 좀 읽고 그리고 이제 열차 안에서 읽고 근데 저는 이 책 아까 그때 서문 얘기도 했었고 그런 뭔가 이분이 뭔가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나 궁금하잖아요. 지금 막 정치적인 것도 엄청 혼란스럽고 말한 대로 트럼프 얘기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진보와 그 보수의 보수 극우 하고의 어떤 그런 그 도식과 이제 새로운 도식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 와중에서 어떤 것도 진보가 어느 쪽이라고 어떤 방향을 막 할 수 없게끔 막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설정하면서 정리를 해줄 것인가 그런 걸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읽는데 이제 그 도식 자체 설명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얘기한 플러스 마이너스 저도 똑같이 그 부분에서 그럼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야 근데 앞에 이제 목차를 보니까 목차에는 있는 거예요. 4장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분을 읽고 왔는데 이제 그게 그건지를 모르겠고 구분이 안 됐다.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끝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니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논의를 자기가 문제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서 가면 되는데 도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고 도식을 만드는 건데 그거 자체도 막 나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구성이 머릿속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뭐 유럽 얘기 처음에는 트럼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 맞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트위터 제도 뭐 네. 멸종의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쓰던 시점이 지금이랑 다른 과거의 시점이지만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그거를 완전히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 2021년에 일기 당시에 쓴 거죠. 네, 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좀 놀랍다. 어쨌든 뭐 이 사람도 보고 있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지금 더 이제 이 사람 돌아가셨지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 되게 굉장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뭐 최루탄도 쏘고 뭐 군대가 지금 뭐 중으로 막 출동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코비드 전에 그 뉴스 한참 진짜 잠깐 반짝하고 없어졌는데 미국에서도 과학자들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와서 떠들었는데 경찰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과학자들을. 근데 그게 진짜 잠깐 반짝 나오고 코비드 터진 거 이러고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겠지. 숨기고 있구나. 음. 근데 그 사람은 그거랑 연결해서 이 정치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 자기 걱정이잖아요. 유럽이 지금 위기죠. 자기 걱정인데 그 글로벌 플러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유럽의 조별 과제가 아니고 전지구적 조별 과제니까 다 참여하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명확한 거는 정말로 그 권력의 재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왔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 난 한국인이니까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 있나가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세계화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그 탈식민주의 하는 포스트 콜로니얼 하는 학자들한테 그 세계화의 정의는 첫 번째 세계화의 시간과 공간이 스페인이 식민한 난민 그 아메리카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세계화의 시간과 공간이 아프리카, 아시아인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디 있었냐? 그 두 번째 세계화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일 늦게 도착했고 심지어는 그 제국주의를 시작한 나라도 아니고 그 제국주의에 뒤늦게라도 편입한 이웃 나라한테 식민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두 번째 세계화 물결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었던 바람에 세 번째 세계화의 물결이었던 냉전주의, 그때도 권력이 또 재편됐었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권력이 부딪히는 실질적인 전쟁터가 우리가 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세계화의 시간과 공간이 정말 비극적이게도 우리가 됐었던,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지나갔고 근데 진짜 완전 불사조야.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치를 인지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배척되는 거기에 속할 건지 아니면은 이 재편되는 그 상황에 꼭 우리가 1등 국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만 주류 안에 편입돼서 말도 안 되게 배제당해서 무시당해서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당할 건지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왜 날 걱정해. 나는 내 나라가 걱정이고 이 사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 하는 얘기 중에 뭐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재확립되고 재발명되어 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대화를 때문에 버려졌어야 되는 게 로컬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네 얘기고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침략했던 나라들한테는 내셔널리즘이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거랑 막 연결되지 내 나라를 지켰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내셔널리즘이 뭐가 나빠. 그러니까 싸잡아내서 이거 조별과제 한다고 나의 내셔널리즘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논리들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도덕에 의지하고 싶은 그 도덕성도 한국인이 보기에는 그 도덕성의 그 수준이 떨어져요. 너네 그 도덕적 해이 늘 있어 왔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는 그 도덕성으로 볼 때는 못 미친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꼭 피해자여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제국주의 안대에 박혀 있잖아요. 국가 기치가 홍익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인류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근데 그렇지 않은 너네가 이미 갈라치기 다 해놓고 근데 갑자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난 아닌데 근데 나는 약간 너무 그렇게 말하는 화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유럽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거는 당연히 이제 오케이인데 이 책의 전반부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약간 후반부에서 이 책에서 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도 되게 현실 감각 있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기후 위기보다 다른 실리를 추구하고 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너네가 유물론자고
정말 현실 감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지구를 걱정하는 게 옳아.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난 이 책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거에 꽂혀서 이 책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뭔가 그런 어떤 그런 분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화자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배알에 꼴리고 너무 좀 그런 웃긴 약간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류의 책이 우리가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얘기는 어쨌든 계속 되어야 되는 건데 나는 여기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되게 환경 녹색당 뭐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 되게 지금 집이 잘 사나 봐 무브먼트 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 되게 뭐 먹고 살기 편한가 봐 약간 현실 감각이 없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계기였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그 13부터 제가 기록해놓은 것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네. 정리해주세요. 공유해 주십시오. 내 일기장을? 그래서 그냥 그런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사회운동, 환경운동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구를 걱정하는 게 내가 사는 다 우리가 되게 내가 단타 쇼치는 거 이것만이 되게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를 지금 안 보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는 게 제일 멍청한 거다. 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500억 가져도 상관없어요. 맞아. 이거 이따가 네, 이거 재밌는 테스트해야 얘기죠.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 뭔가 이렇게 배알이 꼴리는 건 오케이인데 어쨌든 이 책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읽었으니까 그 메시지는 안고 가야 된다라고 되게 되게 기분 좋게 읽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해를 네. 못했어. 네? 이해를 못했어. 방금 지원님 말씀. 그 제가 이해를 분노하고 못했어요.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본질은 음. 더 큰 담론, 그 지구 환경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각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메시지는 중요한데 그 화자가 유럽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의심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한국말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투시요. 그거 페이크였구나. 아니 못해진 거라고 생각해야지 아, 어떻게 뭐 얼마나 이 정도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안 돼요. 언어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안 돼요. 두 개를 동시하는 게 이제 아니라. 여기서 스페인어를 안 하잖아요. 한국 말씀 너무 근데 잘하셔가지고. 스페인어 하다가 그게 그게 그냥 문장 그 구조가 알제템이 안 다르기 된다고? 때문에 사고의 흐름이 충돌해요 머릿속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전달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는데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더 예민한 사람은 되게 여유 있고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그걸 있는데 오해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런 비난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는 있다. 사람인데 현실 감각. 근데 내가 흔히들 약간 여기서-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유물론자라면 진정한 유물론자라면 우리가 유물론자들은 돈을 쫓고 신뢰 쫓고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유물론자라면 그런 걸 봐야 된다. 환경을 봐야 된다. 지금 지구가 온도가 3.5도가 올라간 게 지금 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그 잡지 중에 녹색평론이라고 아시죠? 그 책 읽어보면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움직임들은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녹색당의 어떤 그 활동은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를 이제 좌파와 우파로 나눠진 그 어떤 그 정치 구도 안에서 그거 사실 진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좌파 우파로 나눠진 그 상황에서 이들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 못한 거는 걔네들의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진짜 공감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던 그 구도가 너무너무 극렬했는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외계로서 이제 막 이상한 데 찍어버리니까 다 같이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건 어쨌든 외계를 찍은 그놈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외계를 찍고 걔네들의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게 나만 살면 되고 나머지들은 알아서들 뭐 죽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그게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어떤 구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미국과 뭐 걔네들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내 자국만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나만 살고 니넨 모르겠어. 약간 이런 제도 그 뭐랄까 그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진짜로 지네만 살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무슨 국제 지정학 유튜브에서 맨날 그런 거 이제 막 떠드는 걸 이렇게 보면 워낙 이제 뭐 관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모두가 이제 다시 문을 다 열어라 뭐 세계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문을 다 열었다가 갑자기 아니 난 문 닫을 거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막 다 문을 닫고 네, 우리 먹고 살 거 다 지네 안으로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공장도 그리고 뭐 일거리도 다 만들고 그게 결국 자기네 영토 안에 이 먹고 사는 거를 다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걔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사실상 미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식량 자급되고 그 다음에 산업과 일자리와 소비가 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화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국이 관세 뭐 이걸 하면서 다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쟤네만 살겠다고 지금 하는 거네? 라는 게 확 와닿아서 지금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됐던 게 지구가 망하기 전에 한국은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에서 죽는 거 아닐까? 그게 진짜. 네, 저는 그 걱정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지구를 걱정하는 거가 너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결국은 중요해져서 이게 다시 환경 이슈나 지구 대지 이런 쪽으로의 그 정치적인 어떤 끌고 감이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결국 모두 각자 도생만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고립돼서 각자 도생하고 다 모두 극우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또 중요한 시점에서 이 어떤 대지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변화에서 또 그나마 지금 뭐랄까 그나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게 1등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프랑스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내부에서 뭐 돈이랑 시위랑 이런 것 때문에 난리지만 거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프랑스 내부에서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뭐 어느 길이 막혔을 때 미국에서 해양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에 뭐 경찰이다 해가지고 그런 해적 같은 것들 다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해상 무역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막혔을 경우에는 결국 이라크나 이런 쪽에서의 석유가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는 거를 유럽은 오히려 이렇게 잘 그 내륙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은 그 해상으로 받던 우리나라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는 우리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위기감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지금 이 모두를 포용하고 뭐 자연과 뭐 대지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끊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남아야 되는가 이 전 세계적 지정학적 뭐 이런 위기 이런 걸 보면서 그 공포가 되게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지도 못했지만 읽는 한편 약간 이거 프랑스니까 또 이렇게 거국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또 어쨌든 프랑스 안에서는 또 워낙 이주민 이슈들도 많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극우화되고 있는 그게 프랑스인들한테는 되게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6.8혁명이 해가지고 깨어있던 그런 나라의 대표였는데 거기도 지금 극우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쨌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대륙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이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게 번역돼서 아시아까지 와서 보니 야 니네가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지 까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진짜 세계를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도식화해서 정리를 했는데 매우 이해는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지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구도로 바뀌어 나가는 중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은 게 이런 지점에서 방향을 다 같이 잃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읽은 거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얼핏 들었어요. 그 스페인에서 사설이 하나 되게 웃긴 게 하나 나왔는데 인류가 달을 정복하거나 화성으로 정말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럼 그 영토는 누구 거냐? 맞아. 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론 머스크 거. 다음에 도착한 애들이 그 신문지에 깃발 꽂듯이 자기네 거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를 굳이 담론화해서 꺼내는 게 이제 미국이 다 먹을까 봐 무섭구나.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말하는 세계관은 이제 지구가 아니고 자기네가 새로 구한 거기일 수 있겠죠. 영토로 맞아. 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또다시 아웃인 거예요. 네, 아웃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담론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더 그 편견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도덕성의 기준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얘기 했을 때 우리는 맞아,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걸 실천할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유럽은 떠들지만 의외로 실천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만 봐도 진짜 신경질 나요. 한국도 그래, 한국도. 이런다고. 한국도 그래요. 미국에 비하면 네, 진짜 미국은 진짜 참담하니까. 네. 결국은 뭐랄까요, 이 조별 과제라고 하면 이게 지구 조별 과제. 정치적인 조별 과제라고 하면 그래, 우리는 우리 몫을 할 의도가 있는데 네가 왜 대장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 네가 대장이라고 한다면 대장으로서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고 너도 실천한다면은 조별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아닌데 우리는 우리 몫을 하려고 우리 딴에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치만 네 몫부터 좀 하면 안 될까? 막 그게 한편이고요. 이제 다른 한편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정말 약간 변곡점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 옛날 과거의 이 가장 변두리에 있던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확실하게 이 권력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상황에서 순진하게 우리 튀겨나가면 이제 익숙한 비극이 반복될 것 같은 맞아요.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어떤 뭐 기후 변화 이전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줄 잘못 쓰면 혼날 것 같은. 네, 진짜 그 위기가 너무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치 조금만 삐끗해도 진짜 나라도 나락으로 가는데 이 외교 관계나 이런 거에서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투표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투표를 잘해도 누군가가 진짜 어떤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과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그걸 잘못 읽으면 완전 이상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가 맞는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방식과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걸로는 그게 맞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아닌 건데 우리가 믿던 것들이 사실 아닌 건데 그걸 했을 때 골로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그게 모두가 사실 칼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든 나라가. 제가 너무 무섭다. 기후 문제도 너무너무 문제지만 기후 문제 이전에 한국은 진짜 껴가지고 또 전쟁 진짜 뭐 3차 대전이 뭐 한국의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뭐 이런 공포 속에서 유튜브를 너무 괜히 봤나?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강대국 사이에서 껴가지고 충돌하겠다 뭐 그런 걱정. 근데 이건 뭐야? 녹색 치즈의 달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쓰는 말이에요? 이거 번역인가? 여기 녹색 치즈의 달이란 말. 너무 많은 녹색 치즈의 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기 그 분야에서 쓰는 단어인데 번역이 돼서 이상한 거 아닐까요? 거기 사람들이 다 알만한 번역이 좀 이상한 거. 어떤 백삼 단어인데 쪽에 AI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안 그쪽이에요. 물어봤네. 백삼 쪽에 챕터 14인가? 어디 있는가? 너무 많은 녹색 치즈의 날, 너무 많은 화성이었구나. 저도 이거 그냥 어떤 뭐 맥락상으로는 뭐 문화적인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우리나라 문제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온 것 같은데 그 얘기 있잖아요. 타이타닉에 1등석 타가지고 미리 빠져나간 사람들 얘기가 너무 돈 이 넣고 생각을, 생각나 네, 영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책 내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미국이고 이제 우리를 지켜줄 우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그 위기의식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계속 재밌는 개념들을 던져줬잖아요. 대지라던가 그런 개념들을 또 이해하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위기의식은 그대로 와닿았는데 그 개념들을 제가 이제 이해를 그냥 했어요. 막 밑줄 치면서 이해는 했는데 그 개념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뭔가 내 삶에 이걸 적용해야 되지? 뭐 대지며 뭐 이런 개념들 되게 재밌고 뭔가 유용한 개념들인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좀 생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 생산 생성 시스템 그러니까 다 되게 재밌는 개념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을 별로 못 봐서 그런지 오케이 이러고 그냥 끝난 것 같아서 그 독서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 아쉬움도 있고. 얇게 만들 만한 책은 또 아닌 것 같긴 네, 해요. 해봐서 맞아요. 좋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 치즈의 달은 실제로 달이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 그 클레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가 보네요. 그 질감 같은 그런가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헛된 믿음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렇게 근데 그런 거 한번 아련하게 근데 그런 거 한번 나오면 약간 진짜 음모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헛소리 뭐 이런 얘기로 끝난 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게 나오면 또 헛소리인가 보다. 너무 많은 주제를 던졌어요. 뭐 석탄 시대 때는 보였던 그 계급이 석유 시대로 오면서 보이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너무 챕터가 빨리빨리 끝나니까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렇게 맥없이 끝나는 주제들이 책인가 봐요. 되게 많았고 그런 책인가 봐요. 네, 다 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늘 하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제가 또 쉽게 무식했군요. 출판사가 네. 이거를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왜 처음 읽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때까지 이미 많이 말했잖아.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맞아요, 얘기하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난 처음인데. 난 이제 처음 난 이게 처음이야. 그 다이어그램도 약간 와씨 처음에 어차피 다 아는 얘긴데 이러면서 하니까 난 모르는데 이런 느낌. 시리우스 살짝 글로벌 마이너스였어요 저한테. 시리우스 얘기 계속 시리우스적으로 하는데 생각해라고. 시리우스적인 거 막 이렇게 그게도 헷갈렸고. 근데 이 사람 책 이거 말고 이건 그냥 되게 그냥 짧은 편지식으로 쓴 것 같고 이 사람이게 해준 책 그 과학 편지 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대인이었던 적 없어. 과학 무슨 책도 있지 않아요? 과학에 대한 잘 몰라요. 책? 표면이에요. 그래요? 그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더 구구절절 말하는 책. 녹색 계급도 엄청 작은. 아 맞아요. 아, 녹색 계급. 녹색 계급 이 사람 책이에요? 녹색 계급 읽고 싶어. 녹색 녹색 계급. 계급의 주연? 응. 아, 그 한국 사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책이 더 유명했던 그렇죠. 저그 책. 그래서 그 책에 뭘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김재선의 명물 책 안 읽었죠? 한 번도 안 읽었죠? 아니 읽었는데 이해한 거 얘기해. 사실 좀 졸려서. 저기요 선생님. 되게 참고로 생각. 몇 호죠? 맞아요. 아 우리 이거 참고로 갖고 왔어요? 네. 어떻게? 여기 갖고 왔다고? 같이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요, 쟁반을 챙기고 안경 닦게 챙기고 이 책을 챙겼다고 세상에. 이책도 그게 아는데 그치, 우리 지혜님 졸리다고 하는데 창문을 세수하고 올라가지고 이거 이거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졸리다고 하니까 창문 열어. 깨워 물 부어 찬물 부어. 약간 그 외국 책들 이렇게 그냥 아 이거 열었더니 귀신.
나는 그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하게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도 아무도 다 귓등으로 들은 소리 이제 척도 하지 않는 침몰이다, 다 이런 같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심정은 뭘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런 선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떠든다고 뭐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트럼프와 트럼프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좀 했다고 하잖아요. 이 책 말로는 되게 찔렸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름 석학이 되게 미국에 그렇게 트럼프를 추동하게 한 사람들을 저격을 제대로 하니까. 근데 아무도 안 그걸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들을 것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걸 읽지 않겠죠. 그쵸. 근데 읽지 저는 않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유럽 안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한 얘기가 아닐까. 어차피 예.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그러니까 어쨌든 않고. 그 사람들 얘기죠. 이 자기가 우리가 얘기한 게 맞다고. 아시아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야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거. 이럴 소리는 아니지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우리의 윤리적인 네, 그거 아니야. 우리가 눈치 없게 우리는 읽었네. 잘하고 있어. 번역돼 있어서. 아시아인들이 이를 읽을 줄이야. 우리가 꼈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꼈네. 걔네가 읽었대? 그래서 이제 뒤에 A씨 빌려볼 걸 괜히 샀네. 마지막을 보니까 유럽 독자들을 향한 책이었는데 네. 눈치 없이.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할 소리 아닌 거 맞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다 의미가 있고 재밌지. 자기네들끼리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인이 이런 소리 이런 거 할 소리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다른 독자들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야야 일단 유럽 안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영현님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셔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저는 계속 질문 중심으로 던지고 답을 좀 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사실 줄 알아. 근데 이게 그래서 질문만 던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뭘 했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뭘 했으면 좋겠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정도로만 딱 던지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도 사실 다음 책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여기는 결론이 좀 있어요? 아니 저 아직 안 읽었어요. 이게 다음 책이에요? 이게 이 더 사람의 뒤에 다음 나왔대요. 책. 이거 다음에 나왔대요. 이게 아마 그래서. 이 녹색당의 실패를 아. 보완하는 어떤 걸 그런 음. 정치적 네. 녹색 계급의 출현이라고 말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 아.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볼까? 살짝 헷가닥해서 계속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의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찍어? 이놈을? 우리가 봤는데 또 찍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세계를 이렇게 추동하는 힘이 엘리트 그러니까 배운 식작층이 아니라 그냥 투표권을 가진 어떤 많은 대중의 혹은 그 대중을 이렇게 선동하는 어떤 세력들의 그 플레이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이제 그 영미권의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유럽권의 사회 안에서 또는 느끼면서 민주주의 취약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국 선거제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씀으로 해서 미국인데 너네 정신 차려야 돼. 트럼프도 안 돼. 뭐 이런 말이 주문을 건드렸군요. 그런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는 동양을 항상 신비화해서 보거나 얘네 뭐야? 하면서 막 발견했다고 하고 거기서 만든 오리엔탈리즘 말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이제 상대화시켜서 자기 중심으로 놓고 이제 상대화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걔네 인식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 지평의 그 바깥에 있는 땅과 지평의 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술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온 일들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예측하는 거는 자기네가 잘 아는 역사 안에서 미국의 미래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의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가까운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아시아나
동아시아나 이제 러시아 요 대륙에 대한 요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의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캐네온 같은 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거 애들 그렇게 좋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유행한다면서요. 근데 결국 이들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서 답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가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 혹은 그 정치가 진보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에서 어쩌면 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보다 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갈고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의식 안에서 막 이렇게 무력 폭동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제 교체하고 그걸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의 틀 안에서 이걸 바꾸고 개혁하고 와, 또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또라이 같은 애도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또 갑자기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세계가 또 확 불과 몇 달 사이에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은 막 그 외교의 중심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마치 오리엔트를 발견했듯이 오리엔탈리즘 일본이 아름다워 막 이런 거 우연히 발견했던 것처럼 그 답을 이런 결과적으로 자기는 여기에 대한 회의가 가득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역사 서술을 통해서 극복의 다른 대안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제 중심이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녹색 계급의 출현이어갖고 뭔가 희망적인 뭔가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약간 더 희망적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돌고 돌아요. 예, 같은 얘기가 좀 그런 게 인물로 보여가지고 왠지 읽고 싶었었거든요. 요게 똑같이 사회적 계급 뭐 생성 시스템, 생산 시스템 나오고 약간 근데 적어도 이게 나오기 전에 전제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서술한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까 문제를 막 던지고 까. 근데 여기 한국의 녹색 계급을 위한 부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해석해갖고 내용을 뒤에다 달았어. 이게 조금 웃겨. 되게 없는 우리 위치를 계속 만드는 그게 이만큼이다. 이 책이 잘한 책에서. 이게 한국 사람 4명이 거의 한 3분의 1인데? 4명이 뒤에다가 한국 사람 녹색 계급을 위한 부록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붙였어. 한국 사람들 얘 내용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표를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런 이런 바로 나왔어요. 이게 시점이 1년도 안 돼요. 해외에서 차이가. 우리를 볼 때 서구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 평가를 어떻게 정의 당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이제 넘어선 것 같아. 그냥 우리 거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세계를 만들어 나갈 건데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한국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뭐 기준 같은 것이 이제 유럽과 비교해봤을 때 되게 높은 것 같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문화적인 거하고 같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뜨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각 못하는데요. 기본적인 도덕,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한테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인간이 이걸 포기했나 막 이런 느낌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 그래 너네 본질은 야만이구나 하는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차이가 물론 있죠. 왜냐면은 유럽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배자가 바뀌었잖아요. 막 로마가 점령했던 데 있고 이슬람이 와서 점령했던 데 있고 그렇게 많이 부딪히고 했던 거기에서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영토랑 민족이랑 역사 정체성이 그냥 한 통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진짜 독특한 그렇다고 그죠. 아주 예외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연결돼 있으면 그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원래 한 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외교 심지어 외교도 그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 외교를 도덕성에 의지해서 외교를 평화적으로 외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은 유럽은 없어요. 그냥 계속 전쟁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전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발달했던 게 강점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연합이 되면서 조별과제 하니까 경쟁하던 게 없어졌고 여기서 안 하면 저기서라도 하겠지 하면서 각자 이제 그 책임을 미루면서 오히려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책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벌써 우리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학습하고 딸을 준비. 네, 그 뭔가 해보겠으면 우리가 실천할게라는 태도잖아요. 근데 우린 준비됐어요. 여기 기반에서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시키면 상태. 이 책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해법을 줘서 맞아. 이 같이 조별과제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근데 이 책의 목적은 폭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폭로가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그 현 상황에 대한 기후위기라는 그거를 네, 마치 맞아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게 다 맞아요.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그 쇼 뒤에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제대로 인지해서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거 자각 좀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자각도 다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내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서양 건축사를 배웠지만 한국에서 나는 서양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동양도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난지도 잘 배우지도 못했고 서양 진짜 이렇게 한 말 있어요. 이런 거 없어. 서양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 무지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상태로 우리는 이제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애써 싸워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해법이 진짜 글로벌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적어도 로컬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이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우리가 오늘의 그 답사했던 루트랑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건축학도니까 학도? 건축한 사람들이니까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럼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어떤 세부적인 시행 지침 같은 것도 입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대한 이상이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 이제 막 도시론 이런 거 다 외국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춘추전국시 때 중국에서 썼던 막 이런 그리드 패턴의 뭐 주역에 나오는 그런 거 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근대화된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짬뽕돼 들어와 있는 이 조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도시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고민해야 하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의 그림이 있다면 이게 아주 물리적으로 어떤 법칙이라기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을 어떤 걸 그리고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제도나 정치적 체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이냐. 왜 아까 저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왜 그 세금을 쓰잘데기로 그러니까 관광의 망, 불분명한 그러니까 명제가 불분명한 근데 이제 이것도 여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행정이 평가받기 위한 대상, 그러니까 관광이나 그런 그 데이터로 몇만 명이 찾아갔다, 이용했다. 그래서 몇만 원이 썼다. 그럼 이게 잘 된 것처럼 포장하는 어떤 행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더 이렇게 그 우리가 둬야 하는 어떤 방점 것들을 또 근본으로 가서 그럼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대적 자산들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런 작업들 아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문제들에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더 막 피부에 와닿았던 게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담론 안에서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던지기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건축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제도와 학습 거기 우리가 이렇게 막 동원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막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액션을 또 우리가 해야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지점도 이 책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맥락 안에서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사이트의 맥락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서구적인 개념의 접근 방법인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나라의 건축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뭐
자연까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건축의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서술하는 우리 건축사의 역사 서술, 우리의 한국 건축에 비한 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총체적인 생각도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의 건축이나 도시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외부의 체계나 외부의 어떤 그런 사고에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채로 그런 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겠다.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뭐 규칙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행정을 설득하는 도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냥 이 책의 중간까지 읽고 조금 더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정치가 왜 여기서 왜 정치가 왜 기어나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책의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 공약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